우리농 생활공동체 활동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 떨어져서 또 각기 교구별로 모임과 교육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농민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우리 농 활동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이 감염병과 기후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한 소중함들 또 그 가치들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또 기쁘게 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같은 지향을 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그 소중한 일들을 이어가는 우리 활동가들이 전국 곳곳에 계시다라는 것, 그 마음 기억하면서 오늘 소중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주 대교구 대표 구선자 임마누엘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세월이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대면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에 비대면이라도 뵐 수 있어 반갑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 공동체 활동가님들의 얼굴을 마주하기를 기도 중에 기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생공 회장 차순희 리오바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다들 힘든 가운데 마산교구 본부에서는 담당 신부님과 각 성당 봉사자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서 회원제 도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대형 직매장 개설도 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회장 김하분 안젤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교구 울산 활동가 대표를 맡고 있는 국어성당 김혜숙 아가다입니다. 저는 이영숙 엘리사벳입니다. 네, 김순희 대례사입니다. 박현자 요란다입니다. 농촌에 계신 농부 여러분 그리고 활동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던 때가 되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여러분을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농 파이팅! 안녕하세요. 서울 우리농 이현수 젠마입니다. 전국에 계신 활동가 여러분, 그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추석 명절은 잘 쓰셨지요? 예. 또 이제 이렇게 가을이 되고 우리 전국 활동가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는데 작년에 못했고 올해는 아쉽지만 이렇게 작은 규모로나마 또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특히나 우리농 식구들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는데요. 그 속에서도 또 우리 활동가들은 나름대로 모습을 잃지 않고 활동가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주고 계셔서 애쓰고 계셔서 여러분들께 늘 존경과 감사의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 어렵지만 농촌이 가장 힘들었었죠. 힘든 농민들께도 저희가 또 지지와 연대의 그런 힘을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을 잘 간직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는 비록 아쉽게 이렇게 작은 규모로 우리가 활동가 연수를 보내지만
내년에는 이제 좀 더 큰 그런 연수 규모로 또 여러분들과 반가운 그 만남을 꼭 갖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즐거운 활동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교구 우리농 생활공동체 회장 김춘희 아가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회장 유현수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부회장 강정호 안젤라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만나 뵙지도 못하고 굉장히 궁금하고 그랬는데 이 영상으로나마 만나 뵐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빨리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세요. 네, 어려운 사정이라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우리 활동가님들을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의정부 우리농 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려서 영광입니다. 저희는 따로 운영진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대로 함께 모여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라 다들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마음만은 하나로 모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 계신 많은 우리농 활동가들도 저희와 같은 상황일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언제나 항상 자리를 지키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정말 많은 이웃들과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려서 너무나 반갑고요.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 인사할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두 회원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각자가 동시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교구 우리농 생활공동체 회장 박혜중 요한나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마음 놓고 만나 뵙지도 못했는데 이런 영상으로나마 안부 전할 수 있어 반갑습니다.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도 활동은 제대로 못하지만 각 본당에서는 그런 대로 쉬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농 활동가들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인천교구 우리농 생활공동체 부회장 김혜영 테클라입니다. 힘든 시기 잘 보내시고들 계시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활동가님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어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농 화이팅! 끝났어 우리. 안녕하세요. 전주우리 생동대표 오영심 누시아입니다. 부회장 이인숙 소피아입니다. 우리 활동가님들, 우리는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작은 날개짓은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귀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매번 풍족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만났던 사람들, 먹거리, 일상생활들이 코로나19로 제약을 받으며 이렇게 만나도 되나, 이건 해도 되나 라는 물음을 물은 지 벌써 2년여 세월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당연했던 일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소비하고 제약 없이 소비하던 나의 생활에 코로나19와 기후변화를 겪는 자연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측되지 않게 올라가는 뜨거운 기후, 끝이 보이지 않게 내리는 폭우, 걷잡을 수 없이 거센 산불 등 이 모든 게 우리 인간들이 욕심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 생각하니 더없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썼던 물품과 자원들이 어느 한 부분이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저는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알게 되면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이름을 알았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생명농업을 통해 얻는 귀한 농산물을 기다리는 것, 신자들에게 소개하며 함께 농사짓는 마음을 갖는 것, 우리 나눔터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게 활동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보는 일, 농민주의를 맞으며 우리 농지킴이와 쌀지킴이를 모집하면서 목청껏 소리내어 보았던 일 등 말입니다. 우리 활동가님들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활동은 뜨거운 기후를 낮추고 자연을 살리는 일이며 지속 가능한 지구가 되도록 힘을 모으는 활동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에서도 항상 힘내시어 저와 여러분 모두의 활동이 귀한 일임을 알고 함께 힘을 모아 해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농 생활공동체활동가 여러분. 저는 대전교구연합회 우리농 본부장이고 가톨릭 기후행동 공동대표 강승수 요셉 신부입니다. 한가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식구들 마음 놓고 모이지도 못하는 그랬지만 좀 반면에 차분한 면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전국 활동가 연수 강의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에 더 빛나는 우리 농의 가치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준비해 봤습니다. 밥 한 공기 쌀값 얼마인지 아시죠? 2018년도 밥 한 공기에 300원을 요구하는 농민대회가 있었죠. 당시에 한 공기 242원이었는데 사실 여러분 거의 매일 마시는 우리 커피 한 잔 얼마죠? 보통 2,000원 최소죠. 최소 2,000원에서 비싼 데는 뭐 4,000원, 5,000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밥심으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 주곡에 대한 그리고 이 주곡을 생산하시는 농민들에 대한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주곡과 농민에 대한 홀대가 이 작금에 창궐하고 있는 질병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톨릭 농민의 생산 규정의 가격 결정 기준을 보면 재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농민들에게 충분한 생산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질 좋은 먹거리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농산물 가격 책정에 있어서 충분한 생산 비용, 제값을 매겨주지 않으면 누가 친환경 농사 지으려고 할까요? 힘들어서 정성 들여 어렵고 이 힘든 친환경 농사 지으려고 하기보다는 화학, 비료, 농약 듬뿍 쳐가지고 몸도 편하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런 농법을 선택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오염된 먹거리가 생산되고 또 소비자는 오염된 먹거리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이 창궐하는 이런 환경, 이런 몸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연하죠. 이 농심이 오염되면 먹거리가 오염되고요. 먹거리 오염은 곧 우리 생명의 오염이죠. 그래서 생명의 오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안식년 때 농사 실습을 했었는데요. 우리 공소 회장님 댁에서 이제 농사를 배우고 있는데 가수원인데 옆에 한켠에 조그맣게 이제 고추밭을 하셨어요. 근데 이 고추 농사 짓는 동네 분들이 이 댁에 와서 전부 고추를 따잡숫더라고요. 아니 회장님 저 양반들 왜 저렇습니까? 그랬더니 당신들은 한 해 이렇게 여름에 고추 농사 지으면서 10서너 번을 살충제, 제초제 비롯해서 각종 농약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농약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를 차마 당신들은 못 잡숫고
회장님 댁에 와서 따잡수더라고요. 그런 거 농약물 뚝뚝 떨어졌던 거 전착제 막 이렇게 같이 넣어서 철석철석 붙어있는 그 고추를 누가 먹겠습니까? 이렇게 농심이 오염돼 버렸어요. 이게 돈으로 보는 거죠.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값을 쳐주지 않고 이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과 아주 이렇게 바로 우리 생명이 농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무역 시대가 되면서 농산물을 생명의 관점으로 다루기보다는 그냥 일반 공산품하고 똑같이 흥정의 대상으로 이렇게 전락시켜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명을 뭐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이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생명의 가치를 상품, 경제, 돈 가치를 이렇게 격화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의 존엄성이 이렇게 점차 훼손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은 생산자 조직인 가톨릭 농민회와 교회의 우리농 생활공동체 활동가 이런 조직과 함께 생명의 가치를 지키고 생명의 고귀함을 알리는 그런 사명을 이렇게 드높이기 위해서 생태 사도직으로서 우리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그냥 매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매장 이렇게 얘기하면 나눔터는 이 단순한 상품이 거래되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느님 창조 질서에 걸맞는 유기농사를 고집하는 농민들의 그 귀한 마음, 정성 이걸 나누는 터전이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홍회원들이 생산하는 이 농산물 단순한 상품이 아니에요. 농민들의 삶, 신앙, 철학, 노고가 깃들어 있는 귀한 열매인 거죠. 이 귀함을 알기 때문에 활동가들도 개인 시간, 재화 이렇게 투여해서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귀한 농산물이 그냥 일반 마트에 진열돼 있는 상품하고 그냥 단순하게 가격 비교해가지고 또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획일화돼 있지 않다고 이게 막 비교할 때는 정말 속이 상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농의 이름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생명 농산물 나누는데 장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속 터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농 운동에 대한 이 사제들, 신자들 인식이 정말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활동가들이 우리농을 알리는 가장 훌륭한 그런 사도들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이 잘 느끼시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장 큰 차이는 조직의 중심이 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생협의 중심은 소비자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뭐 소비자는 왕이다 이러잖아요. 그 시장을 따라가는 이 말하자면 철없는 주장을 계속하죠. 우리는 철이 있어요. 철을 아시는 농민들이 우리 농은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농업과 농촌과 생태계 위기 또 식량 위기의 대안으로 시작한 우리 농의 중심에는 농민들이 계시는데 매년 연초에 농민들이 제출하는 이 생산 계획서에 따라 생산량 조정하고 재생산 가능한 가격을 정하고 1년 내내 동일한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드리죠. 그래서 어느 생협보다도 엄격한 생산 규정에 맞춰서 농사를 짓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중심이다 하는 것은 이 현대 세계의 소비사회, 소비주의가 사실은 이 세상의 지구 시스템을 망가뜨려 놓은 거거든요. 사실. 하지만 이 소비자들의 무도한 이 철모르는 요구에 압박에 굴하지 않고 우리 농민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제철에 따라서 생산되는 그 하느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것을 나누어 드린다라고 하는 철학을 고수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분들의 그 철학이 지켜지는 것이 이 지구 생태계 환경이 보호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 삼중 터널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막 탄소 뿜뿜 나오는 기름 떼서 한겨울에 야채나 심지어는 열대 과일을
요구하는 그 무도한 소비자들의 요구와 끊임없이 이렇게 싸워나가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농민들이 중심이 되셔야 되고요. 우리 가톨릭 농민 회원들은 하느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신앙으로, 삶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시고요.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 마트나 뭐 다른 생협에는 있는데 우리 농에는 없고, 뭐 주문하면 뭐 심지어는 당일 배송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최소 3일, 뭐 길면 일주일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구를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지구가 망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요, 농민들의 패턴에 맞춰야 됩니다. 창조 질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패턴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이 지구가 그나마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 질서를 따르는 농민들에게 우리의 삶을 맞추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생태적인 삶을 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너무 빨리 살아요. 너무 빠른 것은 지나치게 지구에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지금 엄청나게 아프다고 코로나도 막 뿜뿜 뿜어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재해 재난들이 다가올지 정말 겁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유한한 지구가 더 이상 이 무한한 소비자들의 욕망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녹아내리고 있는 빙하, 폭우로 인한 어떤 홍수, 재난 이런 것들 정말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생태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씩 천천히 기다리면서 제대로 된 가치가 있는 유기농산물을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생태적인 삶이란 어느 정도 불편한 삶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농사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5, 60년 전에는 모두가 다 유기농사 졌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소위 관행이라고 하면서 제초제, 살충제, 뭐 화학비료 마구 쏟아부어서 짓는 이 약탈적인 농법, 이걸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기계화, 대형화, 정부에서는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가요. 편하게 농사 짓고, 그렇지만 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나오게 돼버렸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몸을 움직이고 적정한 기술을 사용해서 지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지구상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농이 우리 지구를 얼마나 아프게 하냐면 질소질 비료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풍부하게 엽채소 같은데 크게 되라고 질소질 비료 한번 쫙 뿌리고 제초제 한번 쫙 뿌리잖아요. 그러면 땅속의 미생물들이 다 죽어요. 그 미생물들이 살아 있어야 그래야 유기질들이 무기질로 변화돼서 이 식물들도 빨아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식물들만 빨아먹나요? 이것들이 대부분은 땅에 그냥 남아있거나 씻겨 내려가죠. 그러면 이 온 천지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강에 요즘 계속 발생되는 문제인 녹조가 질소질 비료 때문이라고 과학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적조가 되는 것이죠. 바다에 가면. 그래서 이 제초제 같은 경우도 제초제 내성이 생긴 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더 커요, 사람보다. 미국의 이런 이제 제초제를 흠뻑 맞은 살아있는 풀들을 보면 계속 내성이 생겨서 제초제가 듣질 않습니다. 새로운 제초제, 더 강한 제초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결국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농법이 바로 관행 농법인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본래 소명이 생명 잘 가꾸고 살리고 하는 것인데
농사짓는 과정에서 오히려 생명들 이 죽어나가는 것, 선택적으로 그것도 아주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엄청난 비극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사실을 좀 무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마트에서 이렇게 구매하는 농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대부분 제초제, 살충제, 화학비료를 썼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건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농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기르는 작물에 이 곤충이 살짝 피해를 줬다고 해서 살충제, 제초제를 치잖아요. 이거는 정말 가공할 사실은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라 그러니까 근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재작년에 11월 달에 전 세계 형법 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형법 학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기조 연설을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생태 학살은 평화에 반하는 범죄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형법 전문가들한테 모두의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하셨어요. 여기서 모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두죠. 인간이 볼 때 해충, 잡초라고 하는 모두를 포함한 그야말로 모두입니다. 그래요. 생태학살, 바이오사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제노사이드라는 말이 있어요. 집단 살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어떤 종족, 종교적인 집단의 절멸을 목적으로 그 구성원들 살해, 신체적, 정신적 박해를 행하는 걸 이제 제노사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노사이드의 전형이 유태인 학살이죠. 제노사이드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100살 이렇게 돼도 그 범죄에 가담했다 그러면 막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법정에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논밭에 살충제, 제초제를 뿌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자행하는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는 내가 키우는 작물의 생장을 방해한다, 갉아먹는다 이래가지고 해충 그래놓고는 박멸하잖아요. 이게 바로 집단 살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걸 일컬어서 생태 학살, 에코사이드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잘 인식하지 못했던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시대에 새로운 생태적인 감수성이 필요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학살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인정하지 않고 있죠. 문제이죠. 그래서 교황님은 심지어 이 생태학살을 저지른 기업, 개인들한테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 인간만 고려한 법이 아니라 이제는 지구 입장에서 모든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의 행동이 이렇게 변화되거든요. 그 좋은 예가 재작년에 여러분 그 4월 달부터 발효된 법이 있어요. 대형마트에서 비닐을 봉다리 주지 않는 법이 시행되면서 여러분 그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사람들 행동이 패턴이 바뀌더라 하는 거를 이렇게 몸소 체험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법 없이도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충제, 제초제 안 쓰고 땅심 길러서 병충해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방지하는 농사를 짓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농민 회원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농산물 비싸다, 양이 얼마 나오지 않는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 교구에서 어떤 공적인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관행 농산물을 이렇게 유통을 하는 그런 교구의 관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양이 너무 적지 않냐, 너무 비싸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로 다시금 호소를 했는데요. 전혀 비싼 게 아니라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다시 이 유통을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그런 상황이 정말 우리한테는 어려운 상황이죠. 선입견이 너무 강고해서, 심지어는 정부나 대기업에서 이렇게 자꾸 농사 대형화하라고 시스템을 갖춰라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근데 이런 방향은 이 하느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슬러 가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농은 이 석유를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기계를 움직여서 농사 짓는 것보다 인간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적정한 기술을 사용해서 농사 짓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대형화가 되면 반드시 기계 사용해야 되죠. 말씀드린 뭐 화학 비료, 농약 써야 됩니다. 그런 화학 농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력을 뺏어갑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농사가 대형화된다 라고 하는 것은 대량의 온실가스 배출하고 분명히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상에서 발생되는 전체 온실가스의 뭐 30%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먹거리 관련해서. 그래서 대형 기계 사용해서 생산하죠. 먼 거리로 운반하죠. 냉장 시설에 보관하죠. 요즘 여러분 되게 냉장고 2개, 최소 2개잖아요. 네, 그 전기 막 엄청 잡아먹어요. 매일매일 우리농 나눔터에 가셔요. 그러면 냉장고 필요 없어요. 또 그거 먹고 엄청나게 또 잔뜩 사다가 쟁여놨다가 폐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체 과정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먹거리 통해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지 알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 농을 선택하기 이전에 거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외국산 과일 이런 거 진짜 딱 끊어야 돼요. 심지어는 뭐 칠레산 포도, 캘리포니아산 오렌지가 사과보다 싸니까 참 이게 굉장히 지구 입장에서는 퍽퍽할 노릇이죠. 그래서 애국하는 차원에서만 수입 농산물 거부할 게 아니고요. 지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석유로 생산된 농산물 높은 에너지 사용해서 먼 거리까지 운반해서 냉장 보관했다가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거, 이거는 정말 반생태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도 좋고 지구 건강에도 좋은 것이 로컬 유기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먹고 사는 먹거리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농, 친환경 농산물이 많을까요? 아니면 대농, 기계농 뭐 이런 게 많을까요? 인간이 먹고 사는 것 중에 이게 7대 3이래요. 7할 인간이 이렇게 소농, 자연농으로 한 것이고요. 3할이. 근데 인도의 반다나 시바라는 농생태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가 지금부터 10년 동안 2%씩만 이 친환경 농사를 늘려가면 지구온난화가 멈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사실 조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농사가 90%가 친환경이 된다는 얘기긴 하니까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일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에서 지속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온난화를 막아준다니까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탄소를 포집하는 일이라서 그래요. 유기농사가. 반면에 관행농사는 땅을 죽이고 식물들을 이렇게 땅속 미생물들을 죽이는 농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탄소 포집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구를 지켜왔던 독수리 오형제들이 우리 가톨릭 농민 회원들이셨어요.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이 시대를 구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오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교황님이 이렇게 천미받으소서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어떤 통로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유기농사꾼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유기농사꾼들과 함께하는 이것의 가치를 찬미바소서 217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느님 작품을 지키는 이들로서 우리의 소명을 실천하는 것이 성덕 생활의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핵심이라고요. 우리 성덕, 영성 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 하는 활동이. 이것은 그리스도인 체험에서 선택적이거나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됐어요.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농민들이 유기농사 짓고 그로 말미암아서 생명 보존하고 키우는 일,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다. 또 그들과 함께 사도직분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우리 생태사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에 지구를 지켜왔던 독수리 오형제 들이셨고 실제로 우리 영성생활의 핵심을 실천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박해받던 순교자들처럼 이렇게 피를 흘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물질 만능 세태를 거슬러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복음의 가치를 구현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뭐 백색 순교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백색 순교를 합시다. 그런데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에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녹색 순교를 요청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생태적 회개를 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다른 이들의 어떤 몰이해, 심지어는 막 박해 상황이 펼쳐지죠. 그래서 정말 이 농민들의 삶을 이렇게 뵈면 그 주변 농민들한테도 관행농 하시는 분들한테 핍박이 들어와요. 또 사실 뭐 그렇더라도 어렵게 생산해 놓은 거, 그 귀한 거를 알아주시는 일반 소비자들이 많으면 또 극복해낼 수 있죠. 근데 소비자들 그렇습니까? 일단 때깔 좋아야 돼요. 그리고 뭐랄까 규격화된 거 이런 걸 원하시죠.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그건 온갖 약품을 통해서 그렇게 농민들이 오염된 농심은 그렇게 만들어요. 사실은 유기농사꾼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자연스러움 안에서 생산하고 그것을 살려나가려고 하다 보니 주변에서 계속 이런 환경 자체가 정부에서는 막 대농으로 하라고 그쪽으로 계속 지원하지요. 소비자들 이게 뭐냐 그러지요. 이게 밖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이분들 정말 이 시대에 순교자들로 이 지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녹색 순교자들과 우리가 함께 동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뿌려진 이 약탈적인 농법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 땅, 거기서 시들어가는 생명, 이 신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 농민 회원들은. 그래서 이 땅과 생명을 우리가 보살피는 농사를 해야지, 이건 정말 하느님 이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그 깨달음의 결과를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실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묻 생명의 근원인 이 땅 지키는 일, 건강한 먹거리 생산하는 일, 이 고귀함을 아시는 농민들을 여러분들은 알아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농 공동체가 유지되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선조들이 하느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어렵고 불편한 상황 감수하셨듯이 제가 만나고 있는 이 가톨릭 농민 회원들은 이 시대가 자행하고 있는 이 박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땅이 살아나고 있네, 땅이 이렇게 생명력이 이렇게 움트고 있네, 생명을 이렇게 가꾸고 지키고 하는 일 얼마나 벅찹니까? 이 벅찬 기쁨을 아셔요. 그 기쁨만으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순교자들이 옛날에 하느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갖 박해 이겨냈듯이 요 하느님 이 작품이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이 현대의 박해를 이겨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교자들과 같은 반열에 드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셔요.
지구 건강 생각하는 일, 이 생태적인 사도직에 함께 하시는 분들, 녹색 순교자들이시죠. 유기농부들과 동반하고 있는 우리 우리농 실무자들 역시 녹색 순교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고요. 생태 사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 사도직 의미를 기쁘게 수행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충청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